또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율에 포함을 시켜놓고 공급의 탄력성은 또 저 뒤에 가면 또 공급의 탄력성에다가 공급 이론에다가 조금 공급의 탄력성을 조금 실어놨는데요. 그 일단 내용은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교재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네. 탄력성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의 탄력성도 있고 공급의 탄력성도 있는데 수요의 탄력성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원래 요 탄력성은 어떤 물체에 자극을 주잖아요. 그죠? 어떤 물체에 자극을 주면은 그 물체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반응 정도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 그걸 측정하는 지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고요. 탄력성도 수요의 탄력성이 있고 공급의 탄력성이 있는데 역시 수요의 탄력성이 초점입니다. 그냥 거의 시험은 그냥 수요의 탄력성에서 절대적으로 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만 정리를 하면은 공급의 탄력성은 수요를 공급으로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 수요의 탄력성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에서는 세 가지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표현할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이 아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변한가 적게 변한가를 측정한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성조씨, 탄력성이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한가를 측정하는 거니까 가격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가격이 무한대로 변하니 뭐 이런 거 없어요. 수요량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할 수도 있고 전혀 안 변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변할 수도 있고 많이 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를 줄 때 수요량이 얼마나 크게 변한가를 측정하는 게 탄력성이지 뭐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 거 그거 알아보는 게 아니라고. 어? 언니야 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적어놓고 내보고 잘못했다고. 동영상 오늘 집에 돌려보세요. 참, 내가 미치겠다 진짜. 근데 내가 그 서브노트 볼 때 그걸 내가 왜 못 봤지? 그거 냈어요 내한테? 안 냈지? 그래. 냈으면 내가 그걸 고쳐놓는다니까. 안 냈으니까 내가 안 고쳐놨잖아요. 내가 못 봤으니까. 내 일일이 다 봅니다. 다 보고 여러분이 틀린 거요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제가 다 고쳐놓고 정리 안 된 거는 스티커 붙여놨잖아. 요거 빠졌으니까 이거 정리하라고. 다 해놨는데 안 냈으니까 내가 그거 안 고쳐놨지, 그치? 꽃이다. 거꾸로요. 아이고, 머리 아파라. 지끈지끈하네, 오늘 머리가. 아이고, 머리를 좀 식히고 싶다. 아이스 뭐 없나요? 얼음 같은 거. 냉장고 속에 머리를 좀 넣었다가. 뭐, 진짜. 아니, 이제, 여러분도 머리 아프죠? 막, 안 하던 계산 문제 풀고 막 이러면, 그죠? 머리도 아프고 막 진짜, 집에 가고 싶고 빨리, 그지? 그죠? 앉아있는 게 괴롭고 막, 오늘 계산 문제 풀어준 거는 좀 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오늘 푼 계산 문제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유형이고요. 해야 됩니다. 그 정도 계산 문제는. 그리고 또 모든 계산 문제를 다 포기할 수는 없지. 나중에 진짜 가면은 어려운 계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거는 제가 풀어주면서도 이거는 나오면 버려라 내가 얘기는 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버려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지. 지금 풀어주는 계산 문제는 버릴 게 없다니까. 다 풀어야 될 계산 문제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풀도록 하셔야 된다. 오늘 연습 문제만 복사해 줬잖아.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복사해다 그거. 풀어야 돼요.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누구한테 해주니까 하지 마라 그러던데 머리를 좀 식히고 합시다. 여러분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요 모의고사 그지? 이 전국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좀 이제 민붕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3월 말에 치니까 11월부터 공부한 사람은 벌써 5개월 공부를 했잖아, 그죠? 1년에 거의 반 가까이를 공부를 안 했나? 12개월 중에 5개월이니까. 그러면 내 실력도 많이 향상됐겠지. 뭐 이리 생각하고 시험을 치거든요. 5개월 했으니까, 그지? 평균 25점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받은 과목이 30점, 그죠? 뭐 좀 적게 나온 거는 12.5, 뭐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15점, 뭐 22.5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멘붕이 오겠죠?
막 스트레스 확 받는 거야. 아, 내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도 좀 하고 뭐 서브노트도 만들고 하라고 시킨 대로 다 하고 이제 집에서 복습도 좀 하고 했는데 만만하게 점수가 그렇게 잘 안 나와. 이게 오지선다형은 사지선다형하고 틀리거든요. 공부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돼야만 점수를 따고 득점이 되는 거지요. 내 공부가 체질화되기 전까지는 점수가 진짜 더 안 나옵니다. 아, 그걸 경험하게 될 거는 점수가 안 나오고요. 이 공부를 이렇게 얼렁뚱땅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한계를 알아도 야물게 알고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점수는 딸 수 없다. 이걸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공부를 더 야물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자 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공부고, 그래서 모의고사 치는 거고 그렇거든요. 3월 27일 날 또 끝나고 저 10점 올라가고 가지 마요. 뛰 내리려고. 막 자살의 충동이 막 생기고 그런다니까. 진짜 막 뛰 내리고 싶다니까요. 뭐 내가 돌인가? 뭐 이 새끼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55점도 나오고 막 70점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나는 25점 나오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남하고 비교하지 마요. 그 사람은 점수를 많이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첫째, 내보다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죠? 똑같이 처음 시작했지만 내보다 나는 1시간 할 때 그 사람은 10시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내 모르게 또 다른 데서 좀 하다가 왔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여기 처음이다 그러지만 우리 학원에 처음 등록했다는 뜻이지 뭐 그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5년을 냈는지 뭐 그죠? 뭐 어떻게 알아 그죠? 그동안에 한 300만 원 날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등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비교를 하지 말라니까.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점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뭐 서로 절망하거나 이거나 옥상에 올라가는 충동을 느끼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뭐 노란 신문에 납니다 진짜. 예? 막 학원에서 뭐 누구 뭐 비관해서 뭐 어떻게 했다 해봐라. 뭐 내가 문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어? 그렇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이게 팔이 한쪽 팔이 없어가지고 세상을 비관해가지고 저 빙신 새끼 막 이러면서 팔병신 막 이러니까 비관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네. 어? 10층 옥상에 올라갔는데 뛰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보니까 옆에 팔이 양쪽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 팔이 다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막 즐기면서 막 웃으면서 이 사람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나는 한쪽 팔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죠? 뛰 내리려고 올라갔는데 저 사람은 양쪽 팔이 다 없는데 그런데도 막 즐겁게 살고 막 그러잖아요. 가서 물어봤죠. 야, 나는 지금 죽으려고 뛰 내리려고 올라갔는데 당신은 팔이 두 쪽이 다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니도 양쪽 팔 없는데 똥구멍 가오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걸어봐라 이렇게 됐지. 비틀면서. 수요의 탄력성. 자,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한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아, 근데 분모가 가격 변화율,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이 분모에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도 따라서 변하겠죠. 근데 이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변하냐 적게 변하냐,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다 이 말이야.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걸 측정하는 건데요. 이게 비율이니까 그죠? 분모가 가격 변화율, 분자도 변화율, 비율은 백분율로 표시를 하려면 또 분모와 분자가 있어야 되잖아. 만약에 10% 비율이 10%가 계산되려면 10분의 1이 소수점으로 0점이 되니까 그게 곱하기 100을 하면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 분모도 10, 분자도 1, 이 분모 분자가 있다 이 말이야. 이 가격 변화율은 원래 가격에서 가격 변동분이 얼마가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원래 가격에서 가격이 변화된 정도를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은 원래 수요량에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가 생겼느냐, 원래 수요량에서 수요량이 변화된 정도, 그걸 수요량의 변화율을 한다. 자, 이 탄력성을 읽는 요령부터 하면, 수요의 탄력성은 이 분모에 있는 가격이 변할 때 분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한가를 측정하고 있죠. 자, 분모부터 읽으면 이 분모에 대한이라는 용어를 붙인다. 그럼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하잖아요. 그죠? 분모에 대한을 붙인다고. 그러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겠죠. 분자부터 읽으면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이 탄력성이잖아요. 그지? 그럼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 무엇으로? 어라고 로 조사가 바뀌면 안 되겠죠.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 이렇게 되겠지. 분모부터 읽으면 읽어봐라 그래.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분자부터 읽으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 알겠죠? 그 다음에 가격하고 수요량이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에 있대요? 반비례 관계였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다. 그지?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분이 플러스 값이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감소분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또 가격이 하락한다면 하락분이 마이너스 값이고 수요량이 증가하면 증가분은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 관계이니까 반드시 분모하고 분자의 부호가 반대 부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분모 분자의 부호가 반대라면 이 값도 반드시 음수밖에 계산이 안 돼. 만약에 분모가 플러스 분자도 플러스 또 분모가 마이너스인데 분자도 마이너스 분모하고 분자의 부호가 동일 부호잖아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전부 양수로만 계산이 나오겠죠. 근데 수요의 법칙은 가액과 수요량이 반비례한 거니까 반드시 분모하고 분자가 반대 부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음수로밖에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탄력성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는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절대값으로만 계산합니다. 절대값으로. 그럼 절대값은 부의 부호도 양수하고 똑같이 취급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만 계산하니까 음수로 나올 수가 없고 0보다 큰 양수로만 계산됩니다. 자,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수요량이 감소하면 감소분을 마이너스로 그대로 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음수가 계산돼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재화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재화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감소하느냐. 수요량의 변화가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나는가만 측정하면 되니까 굳이 이게 음수로 계산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절대값으로만 계산하니까 가격 탄력성은 0보다 큰 양수만 나오지 음수는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탄력성은 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크게 변한가를 측정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성질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가 정량적 지표, 성질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정성적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탄력성은 성질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니까 정량적 지표란 말이에요. 정성적 지표가 아니고. 자, 먼저 세 가지. 자, 탄력성을 읽는 요령. 탄력성이랑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또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 읽는 건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만 계산하니까 음수는 나오지 않고 양의 값만 간다. 플러스 값만 나오지 음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많이 변화를 측정하는 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적 지표가 아니고 정량적 지표에 해당한다. 그걸 먼저 기억하고요. 이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을 해야만 탄력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야. 수요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인지 완전 탄력인지 완전 비탄력인지 그 특성을 파악하려면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 이제 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 계산 요령을 알아야 이제 탄력성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프린트물 6페이지 가면 6페이지. 6페이지의 중간 부분 봅니다. 수요의 탄력성에서 1번. 어떤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그랬는데 임대료하고 같은 말이 뭐고 가격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의 임대료 이 가격이 1,000원일 때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이 200제곱미터였어요. 근데 임대료가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하자 수요량은 140제곱미터로 감소하였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탄력성을 계산하는 건데요. 지금 자, 이 문제를 보면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했죠. 그때 수요량은 원래 200제곱미터에서 140제곱미터로 감소했죠. 그럼 이제 만약에 가격이 몇 프로 변했고 수요량도 몇 프로 변했다 해서 변화율을 직접 준다면 이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분모 문제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 근데 지금은 변화율을 직접 준 게 아니고, 그죠? 원래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고, 원래 수요량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다. 이렇게 줬죠.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원래 가격에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했고, 또 원래 수요량에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대입을 해서 비율을, 몇 퍼센트는 비율을 구해야 탄력성의 크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자, 해본다. 그럼 가격은 원래 얼마요? 원래 1,000원에서
가격 변동분이 얼마가 생긴 거야? 200원만큼 변동분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변동분 1000원에서 1200원 상승분이 200원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 변동분 200원을 내야지 여기에 1200원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초점. 그 다음에 수요량은 원래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200이죠. 200에서 140제곱미터로 감소했을까? 감소분, 변동분은 얼마고? 60만큼 수요량이 줄었다는 거지. 이 차이가 변동분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도 수요량 변동분 60을 여기 넣어야지 140을 여기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래 놓고 가격이 몇 프로 변했고 수요량도 몇 프로 변했는지 비율을 구해야 되죠. 그럼 가격은 1000분의 200이니까 몇 프로고? 100분의 200, 1000분의 200이면 100분의 20이죠. 그럼 가격은 20% 변했다는 뜻이다. 그지? 수요량은 200분의 60이라. 200분의 60이니까 반으로 쪼개면 100분의 30만큼 변한 거죠. 그러니까 30% 수요량이 변했다 이 말 아니야. 그지? 그럼 30 나누기 20이니까 얼마고? 1.5. 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이 나왔죠.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때를 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의 탄력성은 1.5고 탄력성은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봐봐. 지금 탄력적인 경우를 보면은 가격은 20%가 변했잖아. 그죠? 근데 수요량이 가격보다 더 많이 30%나 변했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지? 이렇게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변하면 어떻다? 탄력.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 가격이 20% 변했어요. 근데 수요량은 10%밖에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탄력성이 얼마고? 2분의 1이니까 0.5지. 1보다 적죠? 탄력성이 1보다 적다. 이때가 이제 비탄력이거든. 그럼 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성이 1보다 큰데 이때는 가격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할 때가 탄력. 가격이 20% 변했는데 수요량이 10%밖에 변하지 않았어요. 수요량이 가격보다 더 적게 변하죠.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가 적다. 이때를 비탄력이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수요량은 많이 변하고 비탄력적으로 수요량의 변화가 적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탄력성이 이렇게 가격이 변할 때 분자 있는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이 수요량이 어느 정도 가격보다 크게 변하냐 적게 변하냐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원래 탄력성을 구할 때는 자 여기에 최초 가격 원래 가격이 얼마고 1000원이죠. 그리고 가격이 얼마로 변했고 또 원래 수요량은 200이죠. 여기에 원래 수요량 최초 수요량을 여기에 넣어서 탄력성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탄력성을 계산할 때 여기에 최초 가격이나 최초의 수요량을 이 자리에 넣는 게 아니고 지금은 최초 가격 최초 수요량을 이 자리에 넣었잖아. 그지? 근데 이 자리에 가격 두 개의 중간 수요량 두 개의 중간점을 구해 가지고 여기에 중간 가격 중간 수요량을 이 자리에 넣어서 탄력성을 계산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이제 2번 문제다. 다음 아래 풀에서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 단서를 봐라. 단 중간점을 이용한 탄력성인 그랬죠. 이게 이제 중간점을 이용하라 이 말이야. 근데 자 박스를 보니까 사무실의 월 임대료가 그런데 임대료가 같은 말이 뭐고? 가격. 사무실의 임대료가 월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하자. 사무실 수요량은 108제곱미터에서 92제곱미터로 감소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탄력성을 구하라. 탄력성의 크기. 그리고 이때를 탄력, 비탄력 중에 뭐라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여기 이제 단서의 중간점을 이용한 탄력성인 그랬지. 그치? 그 말이 잘 들어. 그 해설 보지 말고 이거 좀 보세요. 이리 보세요. 이리 보세요. 여기에 뭘 넣어라? 중간 가격을 이 자리에 넣어라. 또 여기도 중간 수요량을 넣어라 이 말이야. 그럼 가격이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변했는데 9만원과 11만원의 중간값은 얼마입니까? 또 중간이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나누기 2 하면 그게 중간이거든. 9 더하기 11 하면 얼마? 20. 나누기 2 하면 10. 근데 9하고 11의 중간은 10이다. 그건 알지? 9하고 11 딱 사이에 10이 있으니까. 그지? 요거는 중간점이 10만원 계산이 되는데요. 그럼 108과 92의 중간점은? 이지 잘 안 되지. 암산이 잘 안 되니까. 그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되면 두 개 합쳐서 나누기 2 하라고. 두 개 합치면 얼마고? 200. 나누기 2 하면 100.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나누기 2가 중간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제 중간 가격, 중간 수량을 넣고 변동분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가격은 9만원에서 11만원 배웠으니까 변동분은 얼마? 2만원만큼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리고 수요량은 108에서 92로 줄었으니까 108에서 92를 빼면 차이가 얼마고? 16만큼 수요량은 감소한 거죠. 그죠? 요게 이제 변동분이잖아. 그지? 변동분은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요 자리에 다만 중간 가격, 중간 수요량을 이 자리에 넣으라는 거야.
해보자. 그러면 자, 중간 가격이 얼마고? 10만 원. 그리고 가격 변동물은 2만 원이죠. 그 수요량은 중간 수요량이 얼마? 100제곱미터. 그리고 수요량 변동물은 16만큼이 변했죠. 이래놓고 이제 비율을 구해야 된다. 그지? 그럼 가격은 10분의 2만큼 변했으니까 몇 프로 변했노? 0.2니까 20%죠. 그리고 수요량은 100분의 16이니까 이건 바로 16%죠. 그 16 나누기 20이니까 얼마고? 0.8이 나왔네. 그지? 탄력성의 크기는 얼마고? 0.8. A는 0.8이고 탄력성이 1보다 적은 값이 나왔다. 이때를 뭐라 한다? 비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적으면 비탄력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A 탄력성의 크기는 0.8이고 이때를 비탄력이라 할 수 있다. 0.8 비탄력. 이걸 답으로 찍어야 되겠죠? 하겠어요? 안 되겠어? 또 고개를 팍 숙이쁘네. 눈을 안 맞으시는구나 아무도. 짧아. 뺄게 아니고 그냥 원래 탄력성을 구할 때는 지금 1번 문제는 보면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최초의 가격과 최초의 수요량을 기준으로 하라. 그 말은 여기에 최초 가격, 최초 수요량 요걸 이 자리에 넣으라는 거야. 최초 가격이나 최초 수요량이 원래 가격, 원래 수요량이잖아. 이제 그걸 넣는데 2번 문제는 이제 중간점을 이용하라 그랬지. 그럼 가격 두 개의 중간점, 수요량 두 개의 중간점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중간 가격, 중간 수요량을 이제 넣으라는 거다. 알겠나? 뭐 딴 거 없잖아. 뭐 내가 똑같은 거 해가지고 중간 하나 계산해서 그거 바꿔 넣었다고 그것도 머리 아프다고 뭐 하니 뭐하니 이러면 되나? 그죠? 할 것 같습니까? 연습하면 3월에는 문제 안 낼게. 다음 주 모의고사도 안 내고 전국 모의고사도 안 낼게요. 근데 4월달 전국 모의고사는 내겠습니다. 중간점을 이용한 탄력성 계산 문제를 4월달 전국 모의고사에 낼 테니까 계산해봐라. 하겠죠? 한 달 동안 연습해라고. 4월 말에 한 달 반 남았다 지금. 4월 말 전국 모의고사 내볼 테니까 한번 구해봐요. 좀 해봐라. 이래가 올해 나올만 하니까 자꾸 하라고 안 시킵니까? 진짜 자꾸 그냥 한번 하겠지? 그죠? 짱나죠? 열심히 해가지고 풀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가가지고 교재로 가. 또 내가 그 프린트물 볼 때 되면 프린트물 보라 할 테니까 일단 책을 봐. 기본서를 보자. 그래 거기 세윤금 신등기죄 그게 몇 페이지고 198? 98페이지 박스에 보면 이제 탄력성의 크기와 특성이 나와 있죠. 그 박스가 여러 가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박스 보세요. 나 사장님. 그 박스가 탄력성의 크기와 특성, 그 다음에 또 탄력성과 총수익과의 관계를 다 정리한 도표인데요. 너무 이게 압축을 해가지고 그 탄력성 전체를 갖다가 한 두 페이지에 걸쳐서 다 끝내놨는데 이제 너무나 이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기는 좀 힘들게 돼 있다. 자, 수요의 탄력성이든 공급의 탄력성이든 이 탄력성을 나타내는 부호가요 영문 E입니다. 영문 E가 이제 탄력성을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E하고 나오면 이게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탄력성은 0에서 무한대까지 5개의 값을 가지는데 가격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으로만 구하니까 음수는 없다 그랬죠. 양수로만 계산 나온다 그랬지. 탄력성이 가장 클 때가 무한대일 때 이때를 완전 탄력이란다. 완전 탄력. 그리고 탄력성이 가장 적을 때가 0일 때 이때를 완전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그냥 비탄력이 아니고. 그리고 탄력성이 1이 되는 경우 이럴 때를 단위 탄력.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도 있고요. 1보다 적은 경우가 있어. 1보다 클 때가 뭐였노? 탄력. 1보다 적을 때가 비탄력이다. 그지? 그럼 자,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성이 무한대인데 이 탄력성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한가를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분모가 가격이고 분자가 수요량이잖아 지금. 분모가 가격, 분자가 수요량 아니야. 그럼 완전 탄력성이 무한대니까 이 분모에 있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무궁무진하게 변한단 말이야. 지금 분자에 있는 게 뭐고 성주씨 봐라 이게 뭐고 수요량이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 이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무한대까지 변한다 이 말이야. 수요량이 무궁무진하게. 그래야 값이 무한대가 되지. 이게 분모가 무한대고 분자가 1이 되면 이게 그 값이 무한대가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 완전 탄력이다 말이 무한대잖아 탄력성이 그지? 그 말은 분자에 있는 수열항이 무궁분자라는 게 무한대까지 변한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만 변해도 눈곱만큼만 봐. 가격은 이만큼 변했어요. 눈곱만큼 이만큼 변했는데 수열항이 무궁무진하게 변한다고 무한대까지. 수열항이 무한대까지 변해서 수열항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때를 뭐? 완전 탄력이라 한다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인 경우는 탄력성이 0이잖아요. 0. 그 얘기는 분모의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이 분자에 있는 수열항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을 30% 인하했어요. 근데 수열항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또 가격을 60%나 인상했어. 그래도 수열항이 전혀 변화가 없다. 이 분자의 수열항이 전혀 변하지 않아야 탄력성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인 경우는 아무리 가격을 변화시켜도 수열항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열항이 어느 정도 크게 변한 걸 지금 측정하는 거야. 이 가격의 변화를 줄 때 수열항이 무궁무진하게 무한대까지 변해버리면 완전 탄력. 아무리 가격을 변화시켜도 수열항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완전 비탄력. 그리고 단위 탄력인 거는 탄력성이 1 아니야. 그럼 분모와 분자가 똑같다는 거지. 가격 40% 변하면 수열항도 40%가 변해야 돼. 그래야 값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변한 만큼 수열항도 똑같이 변한다 그 말이네, 그지? 가격과 수열항의 변화율이 같다. 이때가 단위 탄력.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보다 수열항의 변화가 커야죠. 가격보다 수열항이 많이 변한다. 탄력. 가격보다 수열항이 적게 변한다. 비탄력. 그러니까 이게 탄력은 이 가격의 변화를 때 수열항이 어느 정도 많이 변하는 걸 측정하는 겁니다. 아니? 수열항의 변화가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나는 걸 측정하는데 가격이 변할 때 수열항이 무궁무진하게 가격이 변할 때 수열항이 무한대까지 변하면 완전 탄력. 가격을 변화시켜도 수열항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완전 비탄력. 가격이 변한 만큼 수열항이 똑같이 변할 때가 단위 탄력. 가격보다 수열항의 변화가 크면 탄력. 가격보다 수열항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 수열항이 얼마나 크게 변한 걸 측정하는 게 뭐라고?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윤금씨 요 손을 여기 얹어봐. 딱 그 얹어봐. 그냥 볼펜 놓고. 근데 안 잡아먹게. 가만히 있어봐. 좀 반응 좀 했는데 웃기는 좀 웃네요. 조금 반응했죠. 여태까지 이제 비탄력이에요. 그냥 내가 손을 잡았잖아요. 전혀 미동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완전 비탄력. 변화가 전혀 없다는 뜻이지. 그지? 근데 내가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그냥 기절. 팍 그냥 꼬꾸라졌다. 그러면 변화가 크게 나타났거든. 무궁무진하게. 완전 탄력. 내가 왼손을 잡으니까 이 윤건실에서 내 오른손을 잡아준다. 변화를 똑같이 했죠. 그건 뭐야? 단지 탄력. 그 좀 이제 조금 변화 좀 째리면서 그죠? 뭐 왜 이래 이렇게 변화가 좀 적으면 비탄력이 되고 확 빼면서 왜 외간 남자가 손을 만져 이러면서 변화를 좀 크게 한다. 그러면 탄력이라고. 뭐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변할 때 수열항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무한대까지 수열항이 변하면 완전 탄력. 전혀 수열항이 변하지 않으면 완전 비탄력. 가격이 변한 만큼 수열항이 똑같이 변한다? 단위 탄력. 가격보다 수열항의 변화가 크다. 수열항이 좀 많이 변해서 수열항이 변화가 클 때가 민감하게 수열항이 반응한다는 뜻이거든요. 수열항이 민감하게 변해서 변화가 클 때가 탄력. 가격보다 수열항이 좀 적게 변해서 수열항이 둔감하게 반응한다. 수열항의 변화가 적다. 그러면 수열항이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민감이 아니고. 그러면 비탄력 이렇게 되는 거야.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었죠? 원래 우하향하는 곡선이었다. 그지? 근데 수요 곡선이 수평선일 때, 곡선이 수평선일 때가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입니다. 이때가 뭐죠? 완전 탄력. 그래서 완전 탄력이면 곡선이 무슨 모양? 수평선이에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다. 이때가 탄력성이 0일 때라. 뭐고? 완전 비탄력.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면 곡선이 수직선. 아까 했지. 완전 탄력이 들어간 곡선이 수평선, 완전 비탄력이면 곡선이 수직선, 그지? 그리고 수요곡선이 정확하게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의 정중앙에 있다. 이렇게 위치해서 45도로 정확하게 위치할 때가 탄력성이 1일 때예요. 이때가 뭐죠? 단위 탄력. 그럼 단위 탄력일 때는 자 봐라요. 이것도 90도니까 직각이죠. 이렇게도 90도니까 직각이죠. 직각을 기준으로 곡선이 양쪽으로 똑같은 모양을 보이죠. 이때를 이제 곡선이 정확히 45도로 이렇게 위치할 때를 직각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수곡선이 직각쌍곡선 형태로 정확히 45도로 위치하고 있을 때가 단위 탄력.
그리고 수용선이 완전 비탄력에 가깝게 가파르게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완전 탄력에 가깝게 완만하게 위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간 곡선은 탄력성이 1하고 무한대 사이에 있죠. 그러면 무한대보다는 적더라도 1보다는 크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 자,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이따가 뭐지? 탄력. 그러면 노란 곡선은 0하고 1 사이에 있어. 그럼 탄력성이 0보다는 큰데 1보다 적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 노란 곡선은 탄력성이 1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1보다 적을 때가 비탄력. 그래서 탄력적인 경우 탄력성이 1보다 커서요. 탄력성이 커질수록 곡선이 아주 완만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비탄력질수록 탄력성이 1보다 적어져서 탄력성이 적어지고 비탄력질수록 기울기는 이렇게 커지면서 곡선은 아주 가파른 형태로 변하네. 그지? 탄력성이 커서 탄력적이라 탄력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다고? 작아집니다. 기울기가 작다. 이 기울기가 적어져요. 기울기가 적다는 말이 곡선이 완만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탄력성이 적어져서 비탄력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커지게 됩니다. 비탄력적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잖아. 그지? 비탄력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고 탄력으로 올수록 기울기는 적어지죠.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는 말은 곡선은 가파른 형태를 보인다 이 말이네. 그지? 그래서 항상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적어서 곡선은 어떻고? 완만하고 비탄력수록 기울기가 커지니까 곡선은 가파른 형태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크면은 기울기는 적어져서 완만하고 탄력성이 적어지면 기울기가 커져서 곡선은 가파르다.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하고 수욕선의 기울기는 보니까 반비례하고 있죠.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가 적고 탄력성이 적을수록 기울기는 커진다. 이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탄력성의 크기를 모르면 안 되겠죠.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를 완전 탄력, 0일 때를 완전 비탄력, 1일 때를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적으면 비탄력, 2면 단위 탄력, 0이면 그래요. 탄력성이 0일 때는 곡선이 어떻고? 수직선. 시험에 바로 나온다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시험 지문이라. 수요의 탄력성이 0이면 수요 곡선은 수직선이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 지문에 확인시켜 줄까? 참네. 자, 그 있네. 바로 앞에 5페이지 한 펴봐. 5페이지에. 이거 안 읽어줬구나 아까. 5페이지에 그 3번 문제 한번 보래. 3번 문제 보면은 그죠? 3번 문제 3번에 2번 지문 보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공급이든 수요든 탄력성이 0일 때는 뭐라 그래? 완전 비탄력.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이죠. 또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불변이 되는 경우죠. 완전 비탈 때는 양의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번에 3번 지문 보라고.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이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한번 봐라.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이라 그러면 분모가 가격이고 분자가 수요량인데 비탄력이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잖아요. 수요량이 더 적게 변할 때가 비탄력,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클 때가 탄력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이런 걸 전부 그대로 다 지문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기라든가 특성을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교재에 이 박스 속에 98쪽인가 뭐 박스에 보면 수요의 탄력성과 기업 총수익과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이 총수입은 항상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격의 수요량을 곱한 값이 총수입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격에 수요량을 곱해서 수입이 계산되니까 총수입은 수요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는 게 수요의 탄력성이죠. 만약에 가격의 공급량을 곱해서 수입을 계산한다면요, 총수입은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수요의 탄력성하고 관계가 없겠죠. 근데 항상 수입을 계산할 때는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게 수입이 되는 겁니다. 공급량을 곱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수요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총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자, 세 가지 포인트. 이것도 외우셔야 된다, 그냥.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보다 클 때를 탄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적은 경우를 비탄력이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이 1이 되는 경우를 단위 탄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서 기업이 어떤 가격 전략을 실시해야만 총 수입을 증가시켜서 유리한가? 수요의 탄력성이 1인 경우, 수요의 탄력성이 1일 때는 무조건요, 가격을, 1보다 크네. 죄송, 1이 아니고, 1보다 큰 경우, 1보다 클 때가 뭐지? 탄력이죠? 수요가 탄력일 때,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인하해야 됩니다. 가격을 인하해서 저가 정책을 실시해야만 총 수입이 증가해서 유리하지. 만약에 수요가 탄력적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해 버리잖아요. 가격을 인상하면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요가 탄력다는 무조건 가격을 인하해야 수입이 증가합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적어서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인상해야 돼. 가격을 인상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즉 고가 정책을 써야만 총 수입도 증가해. 만약에 탄력성이 1보다 적어서 비탄력적인데도 가격을 인하해 버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탄력적이면 가격을 뭐해라? 인하해야 수입이 증가. 비탄력은 가격을 인상할 때 수입이 증가합니다. 단위 탄력 때는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든 간에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수입은 항상 불변이나 그냥 변화가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걸어보면 이게 수입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래프 그릴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외워 결론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지문 한 개 한 개마다 그래프 그릴 수가 있나, 그지? 자,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수요 곡선이 어떻다? 완만하다.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수요가 탄력이죠. 그리고 수요가 비탄력 때는 수요 곡선이 어떻다? 가파른 경우죠, 그지? 자, 완만할 때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P 정도 수준일 때는 수요량이 지금 요 위치에 있었지.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요게 이제 이 가격이 P 하지 말자 그러면 아이고 젠장 만원이 나자. 만원일 때는 수요량과 가격을 곱한 요 네모 면적이 많을 때 총수입이란 말이야. 근데 가격이 한 6천원 정도로 하락을 해봐요. 가격을 딱 인하시켜 본다. 그러면 가격하고 수요량이 여기서 만나고 있거든. 그럼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요 아래 면적. 요게 이제 6천일 때 수입이 되지. 그러면 요 지금 수입은 요 노란 부분은 6천일 때와 만원일 때의 공통 수입이야. 그럼 요걸 빼버리면 결국 만원일 때는 수입이 1번 면적이고 6천원일 때는 2번 면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1번보다 2번이 면적이 훨씬 큰 걸 알 수 있지. 자, 수요 곡선이 완만할 때가 뭐죠? 탄력이잖아, 그지? 탄력적으로 곡선이 완만해서 기울기가 적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수요가 탄력일 때는 가격을 인하니까 1번에서 2번으로 수입이 증가했잖아, 그죠? 만약에 탄력적인데 가격을 인상해봐라. 그러면 2번에서 1번으로 보니까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수요가 탄력될 때는 항상 가격을 어떻게? 인하. 가격을 인하해야 총 수입이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비탄력 때는 자, 가격이 6천일 때 총 수입은 요 수요량이 여기 있으니까 그지? 요 네모 면적 이게 6천일 때 수입이야. 근데 만원으로 한 인상을 해봐요. 가격을 만원으로 딱 인상해보면 요 네모 면적이 되는데 그럼 보자. 자, 요거는 지금 요 노란 B급 진 부분은 만원일 때와 6천일 때의 공통 수입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그럼 요걸 빼버리면 6천일 때는 수입이 요 옆에 있는 1번 면적 이거죠. 근데 만원으로 인상하면 요 2번 면적 위에 있는 네모 면적 요게 되는 거지. 그지? 1번보다 2번이 면적이 훨씬 크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가파르고 수요가 비탄력이면 가격을 인상해라. 그래야 1번 수입에서 2번 수입으로 이렇게 수입이 증가해요. 수요가 단위 탄력이면 수요 곡선이 정확하게 45도라. 정확하게 45도로 직각삼각선일 때는 그죠?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입은 불변이라. 만원일 때 수입이 요겁니다. 6천원 내일보다 수입 이건데 요 놈은 만원과 6천원의 공통 수입이지. 그럼 요 1번 면적하고 2번 면적하고 면적이 지금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인하해도 1에서 2로 가격을 인상해도 2에서 1번으로 면적이 차이가 없으면 수입도 불변이지만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든 항상 수입은 불변이 되는 겁니다. 외워야 돼 이거는요. 그 뭐 그래프 그려가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외우고 해야 되겠습니다. 수요가 탄력대로 어떻게 하라고? 가격을 인하해야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비탈 때는 가격을 반드시 인상해야 돼. 그래야 총 수입도 증가한다. 탄력성이 1이 될 때는 수요가 단위 탈 때는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총 수입은 불변이다. 가격이 상세도 수입 불변, 가격이 하락하도 수입은 불변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요.